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완전히 180도 돌려놨기 때문에 그 180도 돌아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도 또 역시 그 나름의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게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 자체도 작년에 이미 윤석열 정부가 설립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바꾸지 못하는 그런 그 한계가 있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서 지금 당장 바꿔 이랬으면은 바꿨을 텐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많이 잊혀졌잖아요. 이게 그 사업 자체가 2012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거의 많이 잊으셨고 뭐 정책 담당자나 정치인들조차도 사실 많이 잊었어요. 저희 영화를 보여주고 난 뒤에 정치인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반응이 이런지는 생각을 못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환경부의 그 국장도 어떤 분 국장은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4대강 사업이 이렇게 원래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을 영화를 보시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시는 이제 국장님도 이제 그런 정도니까. 사실은 이제 운하라는 것은 그 사이에 뭐 감사원에서도 2차례나 밝힌 바가 있고 해서 알려진 내용인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한계 속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전을 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참 어려운 것이 자연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파괴를 해놓으니까 대규모로 파괴를 해놓은 거를 그 뒤에 있는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꺼번에 또 복원하지를 못해요. 그걸 또 복원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 한번 변형이 돼버리면은 또 변형된 자연 속에서 적응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렇게 되니까 그건 또 이해관계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힘든 문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근데 하여튼 뭐 계속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할 테니까 저희가 보도하면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셨어요. 여자분 여기 뒤에. 네. 저는 사실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낙동강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수도권에 와서 살게 된 거는 20몇 년 됐으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불평등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복합 위기 시대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이 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못 느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도 쉽지 않고 또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갈망도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4대강입니다. 4대강. 진실 알게 되셨나요? 이제 좀 후련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많이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아이들이 진실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뭐 하나에는 투표권이 있고 하나에는 이제 투표권이 생길 거지만은 저는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앞으로 터질 예멘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곳에 서명을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번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른들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영화를 직접 상영하는 것은 교사들을 보지만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좀 꺼려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나라 어린이들을 어리게 대하면은 더 어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10살 넘으면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경제인이 돼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교육계에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이명박이 아직 살아있지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교육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전달되고 또 뭐 정말 유튜브에 중독되고 모바일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파터 통해서 또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녹조락 때 하면은 당연히 4대강 사업이 당연히 떠올랐던 부분이 어릴 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떤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좀 엉뚱한 질문도 좀 하고 싶어서 좀 드는 생각이 이명박이 과연 박정희 그 시대 때 고속도로의 신화를 꿈꾸면서 과연 4대강 사업을 했을까? 아니면 이 전 정권에 좀 약간 미스터리한 거 있잖아요. 샤머니즘 같은 거. 정말 한반도의 허리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놨을까? 전줄기를? 뭐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통해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원래 대운하 정책을 했을 때, 대운하를 한다고 그랬을 때, 대운하를 포기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대운하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거기 축봉령, 우리 태백산맥 그쪽으로 갔다고 막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맥을 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에 엄청난 선비들이, 어르신들이 갓을 쓰고 쳐들어오셨대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재호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호 씨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자백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그것도 대운하를 못하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운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맥을 끊으려고 일부러 그랬다 하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제일 저는 이명박 씨가 하는 말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서 물류를 일단 배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물류 비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단순히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한강을 개발해 본 사람이거든요. 한강에 모래를 파가지고 그걸 골재로 삼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강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인이 주도하고 또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부동산이 개발이 되고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강을 낙동강과 연결해서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그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옆에 그 운하 옆에다가 뭐 여러 가지 관광시설도 짓고 뭐 유람선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지역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지역민들의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 국민들의 평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당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도 높아져서 아마 영속하는 그런 집권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견해로는 뭐 돈을 많이 먹지 않았겠냐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명박 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에서부터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추측인데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그 근거는 없어요. 네, 그걸 뭐 확실히 거기서 어떤 돈이 형성이 정치 자금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그 위에 뭐 감사도 하고 수사도 했습니다만 물론 충분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근거가 분명히 드러난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영화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돈 먹은 거 아니냐, 목표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한국 그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국토를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좋아진다라는 그런 일말의 선의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순전히 그냥 돈을 먹기 위한 그런 목표로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갖는 약간의 우려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강을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한 그 공감이나 그리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 이게 약해져요. 그 돈을 그냥 먹었으니까 이명박 씨는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강은 그렇게 돈을 끌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있겠지라는 정도의 굉장히 약간 상당히 불충분한 어떤 그런 각성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변형된 변형된 이 국토가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거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인데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왜냐면 잊고 살았거든요, 사실 산대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았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 유튜브에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사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왔거든요. 저는 저의 생각이나 바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강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는 그 강을 봤잖아요. 예전에 아름다운 제가 지방을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도 공주에 한 시골이 있는데 거기도 강이 있어가지고 여름철 내내 강에서 놀았고요. 지방을 다니면서 국도를 다니면서 강을 정말로 아름다운 예쁜 강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4대강 보호가 만들어진 후에 갇혀있는 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 옛날에 그 강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강을 무조건 무슨 일 있어도 기필코 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뉴스타파나 그 최승호 PD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정권이 좀 바뀌었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이 녹조물을 이용해서 그 재배한 채소나 벼에 인간의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독소들이 뭐 소량이긴 하지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유통돼도 괜찮은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된 그 채소나 벼나 쌀이나 이런 걸 알고 구입해서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유통이 그냥 되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지금 그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하고의 대화가 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런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함께 같이 박수 치고요. 응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조 독소 문제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독소가 있는지, 그게 건강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환경단체가 이승균 교수님의 정말 희생적인 노력으로 해서 이제 그 독소가 있다. 그리고 강에는 분명히 강에 있는 독소들은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정도 수준의 독소가 있다라는 것은 확인됐고, 그리고 농작물에도 독소가 나오고 사람한테도 독소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은 더 심도 있는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환경단체하고 공동으로 그 녹조 독소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농작물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환경부의 이 녹조 독소에 대한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농작물에는 녹조 독소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심지어는 농업용수에 뭐 녹조가 있는 걸 쓰면은 비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환경부에서 내놓는 공식 문건에다가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랬었던 수준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시 환경부가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없다고 아주 철수같이 이야기하고, 농작물에서도 독소가 안 나왔다고 식약처에서 밝히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외 학자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면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해외 수많은 그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나오고 그 공기 중에서도 검출됐다는 그 결과들이 있는데 한국의 녹조는 굉장히 그 종류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참 정말 참 그렇게 짝이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공동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그거 믿어봐야죠. 근데 사실 이제 100%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몇 년이 이렇게 이어져 오신 분들이잖아요. 오래전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100% 믿어지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번 자기가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꼭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보다 무언가 은연중에 그걸 변명하고 싶고 좀 자기 잘못이 좀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적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진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한번 믿어보고 좀 해봐야죠. 정 안 되면 아마 뭐 내년쯤이면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환경부에서도 소극적이고 독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싸우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죠. 네, 먼저 선생님 말씀. 영화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유일타까지 파냈던 그 모래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 가서 어떤 일에 쓰였을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석하시는 시민을 투석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되신 것들이 있다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으로 혹시 후속편을 계획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한 그 모래는 다 어디로 갔나 이것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소극적인 분이 계셨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뭐 적극적인 인간이어서 적극적인 저는 또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어떤 호흡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보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래가 여러 군데로 갔죠. 이게 이명박 씨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인 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이제 그 70년대 그 한강 모래를 파가지고 이제 그걸로 정치 자금도 만들어줬을 것이고 또 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도 좀 어떻게 좀 고객들이 넣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이제 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모래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운하 계획을 세울 때 공사 비용의 60%를 모래판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은 전혀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 모래를 파가지고 서울에서 모래를 파면은 그 바로 건설 자재로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건설 현장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비싸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래가.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저기 저 상주 그런 쪽에서 모래를 아무리 파도 그걸 건설 자재로 어디 보내려고 그러면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굉장히 멀리까지 보내야 됩니다. 건설 현장까지. 그러려고 그러면 원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트럭 기름값에다가 뭐 운임료 뭐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래들이 어떻게 쓰였냐면은 그 강 주변에 있는 농경지 농토를 높이는 데 썼어요. 농지 리모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또 그럴싸하게 또 지어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그 먼밭에다가 덮어줬어요. 그게 이제 또 그걸 좀 그 볼을 막으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면서 지하수가 올라오니까 어떤 놈들은 이렇게 습이 차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더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모래를 많이 썼고요. 또 남는 거는 또 이제 산처럼 쌓아놨죠. 쌓아놓고 지금은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뭐 일부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주 거기 가면은 굉장히 그 큰 모래산이 여전히 있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편은 뭐
1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영화라는 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래서 아직 2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자신은 아직 안 생기고, 다만 영화 같은 큰 작업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하는 그런 걸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저희 뉴스타파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 단체 활동가분들도 용기를 넣어주시고 하면 좋겠죠.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저희가 추석 때 명절 특집으로 유튜브에 무료 공개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링크라도 주변에 다 알려주시고 저희 뭐 후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또 저희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질문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는 가까운 PD나 관련된 작업자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첫 번째 EBS 치비는 과학, 두 번째 MBC PD 수첩, 세 번째 SBS 그것이 하고 싶다, 네 번째 유튜브 뉴스 공장 김호준 여기 중에 좀 신뢰하신 분들이 있고 영향력을 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이 아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실패 경험을 밟고 다시 이제 자연적인 강으로 되살렸다고 그랬는데, 그런 독일의 공무원들의 정책과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정책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이 궁금하게 되어서 이 질문드립니다. 예. EBS 어디라고요? 취미는 과학. 취미는 과학?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요? EBS는 모르지만 다른 데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데는 PD수첩은 제 직계 후배들이고, 이번에 추석 직전에 저를 또 인터뷰하고 저희 영화 내용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4대강 문제를 한 편을 이제 만들어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하고 PD수첩은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딴 데도 알긴 다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좀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김어준 공장장도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야기 안 한 지가 좀 꽤 됐죠.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독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저희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자막으로도 나옵니다만은,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25,000km의 강에 있는 댐과 보를 철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연보건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과학적인 결론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을 자기네가 옛날에 산업혁명 이후에 물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강을 이제 운하로 만들어 놨을 때 나타났던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 홍수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강을 이렇게, 원래 강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딪혀서 가는 거잖아요. 부딪혀서 가는 거고, 강이 물이 차지하고 있는 강의 면적이라는 거는 때로는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가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하라는 거는
좁은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깊게 파서 물을 채우고 그 위에다 배를 띄우는 거예요.